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천간의 7번째에 있는 경이죠. 이제 그래서 경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음양으로는 양에 속하고 오행으로는 금에 속한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양금이라고 한다. 양금이라고 한다. 즉 오행을 보면은 금에 해당이 되죠. 오행으로 금에 해당이 되므로 금은 이제 경금이라는 것은 음양으로는 양이 되고 오행으로는 금이 되니까 양금이라고 한다. 이게 양금.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고 오행수로는 이제 구수라고 한다. 구. 즉 보면은 금은 양수는 구수가 되고 음수는 사수가 되죠. 그래서 금은 사구금인데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 되기 때문에 양금이기 때문에 수로는 구수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오행수로는 구수에 해당이 된다. 자, 경금은 이제 경금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양으로는 양이 되고 오행으로는 금이 되니까 양금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제 경이니까 경금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죠. 경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행수로는 구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오행수로는 사구금이 이제 수로는 사구금이라고 하는데 경이 양에 해당이 되니까 양수로에서 구수가 해당이 된다. 다음에 이제 선천수로는 칠수가 되는데 칠수 이것은 7번째 천간의 7번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7번째 선천수로는 7번째 칠수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오행수로는 구수요 선천수로는 칠수가 해당이 된다. 이제 천간의 7번째 그대로 천간 순번대로 7번째 있기 때문에 선천수로는 칠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다음 이제 나부모행수로는 나부모행을 뽑아낸 데 필요한 선천수. 나부모행수 즉 나부모행을 뽑아낸 데 필요한 선천수로는 즉 경이기 때문에 이 네 개를 묶어서 이제 보는데 경만 놓고 보면은 팔수가 된다. 팔수가 된다. 이제 을경충미해서 팔수가 되는 것이다. 나부모행을 뽑아내는데 필요한 선천수로는 팔수에 해당이 된다. 즉 이 네 개를 묶어서 이제 팔수라고 하는데 경이니까 경은 해서 나부모행 선천수를 뽑아내는 데는 팔수에 해당이 된다. 8.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천수다. 선천수 그냥 칠수와 나부모행 선천수 팔수 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그 응용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그 수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도 그 응용이 다르다. 그래서 오행수는 구수가 해당이 되고 선천수는 칠수가 해당이 되고 나부모행을 뽑아내는 데 필요한 선천수로는 팔수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이제 명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음양으로는 양이 되고 오행으로는 금이 되고 해서 합해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경이니까 그냥 경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행수로는 구수요, 선천수로는 칠수요, 나부모행을 뽑았는데 필요한 선천수로는 팔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정관합은 경이니까
경을이 합이 된다. 즉 을경합이 있고 경을이죠. 경에 대한 설명이니까 경을 앞에 세워서 경을 합이 된다. 그래서 정관합이다. 정관충은 경이 되기 때문에 경과 병이 있고 갑이 있다. 네, 경병충이 되고 경갑충이 되는데 경병충은 내가 충을 받는 것이요 경갑충은 내가 충을 하는 것이다. 이제 충론에 대해서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 정관합과 정관충 그래서 음양오행론과 오행수와 선천수와 나부오행 선천수와 정관합과 정관충 이건 이제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 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에 이제 경금의 등령과 등령이죠. 등령, 경금의 등령은 어떻게 적용이다. 역시 사주의 월지에 있는 것을 보고 등령제를 찾는 것이다. 등령제는 등령제는 월지에 신이나 유가 있으면 등령지라고 하는데 진축 술미가 있어도 등령지라고 말을 하는데 정식의 기운은 신유가 있어야만이 명확히 등령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월지에 진축 술미가 있어도 역시 등령지라고 말을 하는데 원칙적인 등령지는 신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경금의 등령지는 월지에 신유가 있어야 등령지이다. 진축술미가 있어도 등령지라고 하는데 술이나 정은 장간에 지장간에 화가 들어있죠. 물론 이제 술은 신유술 해가지고 거망질이긴 해도 술이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완벽한 등령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진축술미가 있어도 등령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만큼은 제외를 해야 맞는 것이다. 이제 진술축 요것은 등령지라고 이제 술은 신유술 금왕지가 있고 진과 축은 사회축에서 해서 등령지라고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데 미만큼은 제외를 한다. 근데 이제 진축술미 다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미만큼은 여기서 제외를 시키고 진술축 이제 신유 해서 원칙적으로는 신유가 등령지인데 진술축이 있어도 등령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근데 미만큼은 제외를 해야 된다. 진축술미를 다 설명한 것도 있긴 하지만 미만큼은 제외를 해야 맞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득지 득지죠. 득지는 이제 지장간을 응용하는 것인데 지장간을 응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득지니까요. 이제 득지는 지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지. 그래서 진술충미 사유축 신유 이렇게 이제 신유술 이렇게 쓰지면 여기에서도 역시 득지에서도 미는 제외를 시켜야 맞는 것이다. 미는 제외를 시키고 득지를 찾아야 맞는 것이다. 이제 경금의 득지는 진술축이나 사회축이나 신유술이 있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술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신유라고만 하기도 되죠.
이것이 이제 사주에 쭉 있다라면 덕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통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지장간을 응용하는 것이니까 이제 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진술축과 사유축과 이제 축도 지하면 진술축과 사유와 이제 사유신 원래는 이 사도 사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득지에서는 이것을 제외시키고 진술축과 신유에서 이 5개를 가지고 득지라고 논하는 게 정석이다. 왔는 것이다. 원리로. 여기 이제 어떤 설명 과정에 진축술미와 사유축과 신유수 있는 경우는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중 경금이 있어서 득지라고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중 병화가 있고 미중 정화가 있고 해서 득지로서 물론 미중 기토가 경금을 생하니까 득지가 성립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부분은 약간의 이제 충돌 부분이 있죠. 이제 그 이치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좀 참작해야 할 문제다. 그 다음에 득세는 득세는 뭐냐? 역시 천간에 천간에 경신이 있을 때, 즉 경금이 일간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경신이 천간에 이제 연간, 월간, 시간에 경이나 신이 있을 때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다른 일간하고 거의 이제 똑같은 이치죠. 이치는 똑같은 것이고 득지 부분은 이런 것들은 조금 충돌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등령지도 술과 미는 충돌 부분이 있는데 술은 신유술에서 술은 금왕지이기 때문에 등령지로 설명을 한데 원칙적으로는 신유, 월지의 신유, 정석적으로는 신유를 등령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방향으로는 경금이 이제 서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제 서쪽이 해당이 되는데 경금은 이제 그 괴로 팔방으로 해서 태방에 해당이 되는데 태에 이게 이제 태계에 경유신이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유 자체가 이제 태궁이 되는데 양옆으로 경과 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배속되어 있는데 이 경과 유와 이제 지지의 유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서쪽, 방위로는 정서쪽에 가리키는 것이다. 또 색깔로는 이제 백색이 해당이 된다. 백색이 해당이 되죠. 색깔은 백색이 해당이 된다. 색으로는 백색이 해당이 된다. 자, 방위로는 정서쪽이 해당이 되고, 즉 태궁의 위치에서 경유신 배속되어 있는데 태궁이 정팔결에서 정서쪽 방향인데 경금은 방위로 해서는 정서쪽 방향이 된다. 색깔로는 백색이 해당이 되죠. 색으로는 백색이 해당이 된다. 금이 오행으로 해서 색깔로 해서 금이 백색이 해당이 되죠. 목은 청색에 해당이 되고 화는 적색에 해당이 되고 토는 황색에 해당이 되고 금은 백색에 해당이 되고 수는 흑색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금을 백색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방향과 색깔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경금도 역시 지지에 6개의 지지를 만나는데 경자와 경인과 경진과
경호와 경신과 경술 이렇게 해서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지지에 경자,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해가지고 6개의 지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60하갑을 이룬데 이렇게 6개를 만나는 것을 유구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해서 경이 신자진과 인호술 이 6자를 지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삼합으로 신자진 삼합이 있고 인호술 삼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경진이라고 이제 가장을 하거나 또는 경호라고 가장을 하거나 경이라고 가장하거나 이게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서 경인이라고 일주가 인이라고 가장을 했을 때 인호술 화국이 두어지죠. 인호술 화국을 응용해서 신사를 쉽게 이제 보는 법을 찾는데 여기서 이제 경인이라고 이제 일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제 인호술 화국을 적용시켜서 인이니까 인호술 화국을 적용시켜서 도화라면 이제 역마라고 했으면은 역마하면 신이 되고 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인호술 화국이 주어지니까 신의 충지 신을 역마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화는 여기 인이 이제 인호술 화국이 주어졌죠. 인호술에서 인 다음 지지 즉 묘가 되죠. 묘가 도화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겁살은 인호술 화국에 지지가 인이니까 인호술 화국에 술 다음에는 해가 된다. 해가 돼서 해를 겁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망신은 가운데 자 오 이전자가 4죠. 4 이제 순서로 지지 순서대로죠. 5 이전엔 4가 되니까 이건 이제 지지를 이제 암통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망신은 4가 망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수옥사는 여기 가운데 자 충은 자가 되죠. 자가 돼서 수옥사는 자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고신과숙이나 이렇게 상문조객사를 보는데 고신과숙이 상문조객사를 보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가 인이죠. 그럼 인묘진 진은 이제 고신이 되고 이제 지지를 쭉 보면 인이 해당이죠. 인묘진 진이 고신이 되고 뒤로 인이니까 자아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과숙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지지에다가 이제 보는 법은 이것을 인이라면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에서 쭉 붙여가지고 쭉 이렇게 열거해서 보는 거인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앞쪽이 뒤쪽이 인은 인묘진 자 축 해서 인을 중심으로 두고 앞쪽이 뒤쪽이 이렇게 해서 고신과숙을 살피는 법이 있고 이제 상문조객이나 이런 것은 여기 이제 인이죠. 인묘진이니까 사가 이제 상문이 되고 축 자해서 이죠. 그러면 이 축을 이제 조객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법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신사를 다시 설명할 때에 그런 보는 법, 쉽게 보는 법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경은 음양론으로 해서는 양이 되고 오행으로 해서는 금이 되고 해서 합해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행수로는 구수가 되고 선천수로는 칠수가 되고 나부모행을 뽑아내는데 필요한 선천수로는 8수가 된다. 그래서 천간합으로는 경을 합이 되고 천간충으로는 경병이나 경가위의 천간충이 된다. 그래서
경의 등령지는 신유, 월지에 신유, 진술축이 있으면 등령지라고 하는데 정석으로는 신유가 있는 것을 등령지라고 하는 것이다. 또 덕지로는 진숙, 줄미 이렇게 사회적 신유술을 하는데 미를 제외하고 미나 술, 사를 제외하고 덕지를 찾는 것이 원칙이다. 사는 만약에 사회적 금국이 주어져 있을 때는 사도 적용시켜서 덕지라고 하는 것이다. 덕세 지역은 천간에 경일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천간에 경이나 신이 있을 때에 덕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기초적 중요하면서도 기초적 부분이고 경이 일지를 만나는데 경자,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솔 그래서 6개의 지지를 만나는데 이걸 유급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살 보는 법도 역시 이 경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호술 삼합을 활용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은 쭉 설명이 되는데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게 연계시켜서 지지나 천간을 연계시켜서 하나하나 암통을 하지 않아도 그 이치를 알면 쉽게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일간에 대한 이게 이제 기초 부분이죠. 천간과 지지의 설명. 그래서 기초적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육치 화갑이 성립이 되고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쭉 성립이 돼 나가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한 요소들만 뽑아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또 경의 다음 이제 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이번 시간 감사합니다.